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 비어있는 집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해 제정된 빈집법에 따라서 서울에서 올 봄부터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단 성북구와 동대문구, 종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은 지자체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흉물이었던 빈집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하루 20만 대 차량이 통행하는 양재대로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차도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수십 년째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서리풀 터널 조성 사업이 최근 관통식을 개최하며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일반 주택 범죄율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차 통행을 위해 그려져 있는 황색선이 시장 좌판과 매대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잇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만큼 차량들이 몰려서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하차도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10년 만에 실행에 옮겨집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서초구 염곡 사거리에서 강남구 수서 IC 구간의 양재대로입니다. 강남 순환과 경부, 서울 용인 간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데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 정체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20만 대의 차량이 지나는 양재대로. 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를 만들어달라며 지난 2009년 주민 5,500명이 낸 청원이 10년 만에 현실화됩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보상비를 포함한 초기 예산 100억 원이 확보된 겁니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1,8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1,170m의 데모 지하차도가 건설됩니다. 데모 지하차도는 이곳 구룡마을 입구부터 개포주공 3, 4단지까지 양재대로를 따라 이어집니다. 기존 이런 지하차도 개선과 대청 지하차도 신설 계획은 주변 개발 여건을 반영한 교통 수요 등을 다시 검토한 뒤 추진됩니다. 주공 1단지와 2단지, 3단지가 앞으로 약 11,000가구가 재건축을 해서 내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차도 공사를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고 3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개통하는 염곡 지하차도를 포함해 데모 지하차도까지 설치되는 2022년을 기준으로 통행 속도가 평균 26km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에는 서초동과 방배동을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 조성 사업이 40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 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했던 이 공사가 최근 관통식도 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서초동 방면에 위치한 일명 서리풀 터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터널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요. 이 기자, 먼저 이 서리풀 터널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서초구의 방배동과 서초동은요, 일직선 거리를 두고 우회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예. 이 두 지역 사이에 국군 정보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보사 위치는 지금 저를 중심으로 제 좌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보사가 근데 지난 2015년에 11월에 안양으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이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터널은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에 구간 일부가 관통됐습니다. 전체 관통 예정은 오는 3월 말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 터널 내부에는 또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을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왼쪽이 그 서초 방면이고요. 오른쪽이 방배 방면인데요. 서초 방면 왼쪽에 보시면은 자, 보행자와 그다음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지금 조성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그 바로 앞에는 또 약간의 텀이 있는데 그 앞에는 3m에 달하는 투명 방음벽도 안전사고에 대비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 기자 말대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앞쪽에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정말 거대한 터널이 보이실 겁니다. 예. 약 355m에 달하는 터널 길인데요. 지금 앞에 담당자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리풀 터널 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그 공정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현재 공사 진척은 공정률이 70%로서 내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말 정말 이제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서리풀 터널의 공사가 개통이 되면, 완전한 개통이 되면 이 지역에는 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위치한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서리풀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가 강남대로까지 연결되어져서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5분 내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초대로가 연결되어지면은 강남의 동서남권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기자 아무래도 이 차량 수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의 이 교통 해소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2년 4개월 만에 관통 가능한 이 터널 조성 사업이 이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네, 서리풀 터널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지난 1978년 6월인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건 그로부터 21년 이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서리풀 터널에 대한 장기 미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돼 온 건데요. 이 밖에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의 개발이 그건데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서울시와 서초구 그리고 국방부 간의 의견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 개발 방식을 놓고 이제 의견에 엇갈려 왔던 것인데요. 결국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서초구가 정보사 부지와 그다음에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 서리풀 터널의 개발을 따로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터널의 공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그 서리풀 터널과 정보사 부지 개발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문화나 판매, 운동, 교육 연구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지정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리풀 터널 앞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터널 신설로 이 교통 혼잡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는 서리풀 터널 공사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부근에서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강모 씨가 머리 등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5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 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사 자재 일부와 단열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온을 위해 피워놓은 불이 옆에 있던 가림막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점원 등이 대피했고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튀김 기계에서 기름이 가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의 일반 주택 범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마다 방범용 무인 카메라를 달고 반사경과 LED 보안 등을 설치한 덕분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수명이 다한 나트륨 보안 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등보다 더 밝고 에너지 효율성도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스 배관에는 가시형 방범덮개도 설치됐습니다. 배관을 타고 기어오르는 강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골목길 사이사이를 감시하는 방범용 무인 카메라. 노원구청 CCTV 상황실에선 매의 눈으로 무인 카메라를 예의주시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목길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노원구청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예,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주택에 비해 침입절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지역. 노원구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범죄 제로화 사업을 실시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방범용 CCTV 100여 대를 설치했고 우범 사각지대마다 외부인 식별이 가능한 반사경, 미러 시트 등이 설치됐습니다. 1차적으로 설치의 목표를 뒀던 것은 방범용 CCTV입니다. 또한 기존에 어둡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나트륨 보안 등을 LED 보안 등으로 신설 및 교체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제 범죄 제로화 사업 이후 최근 3년간 노원구 단독주택 지역 침입 절도율은 사업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침입 절도를 예를 들자면 그 연평균 60건에서 크게는 지금 10건 정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과 경찰서 측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교육과 방범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소방차가 지나가기 힘든 좁은 시장 통로는 화재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마다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소방차가 점포 위에 설치된 파라솔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상인들이 소방차를 가로막는 판넬을 떼어내기 바쁩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중심엔 소방차가 지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인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황색선을 따라 소방차가 시장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이 진행됐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좌판과 매대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강동소방서와 구청 관계자들은 소방차를 가로막는 매대를 치우기 바쁩니다. 어르신,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 천정 위에 갈 수 있나 좀 줄 좀 봐주세요. 줄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 지나고. 지나는 길목마다 발목 잡히는 소방차를 보면서 상인들 사이에선 탄식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화재 발생 시 영업 목적으로 늘어놓은 점포 매대와 좌판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로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상인들이 그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양옆으로 이 선을 잘 안 지켜요, 노란 선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 앞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강동소방서는 이날 진행된 훈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파악해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황색선만 지켜주시면은 저희 소방차가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데 상품을 적재하다 보니까 황색선을 넘어서 적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과 강동소방서,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강동군의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 디지털 시민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화재 상황을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해보고 대처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VR 고글을 쓰고 조이스틱 버튼을 누릅니다.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난 화재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비상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봅니다. 하지만 거센 불길에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관리 직원이 체험자가 무사히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자복처럼 생긴 거 클릭 버튼으로 문 한번 열어볼게요. 얼굴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너무 실제 같아서 재미있었고 다음번에 긴급 상황에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깊이와 속도를 유지해 상반신 인체 모형의 가슴을 압박하면 점수화돼 순위가 매겨집니다. 순위 결정 방식에 재미도 느끼고 심폐소생술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뮬레이터를 통해 소화기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 12세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무료로 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익히고 재미있게 체험하다 보면 기억도 오래 남게 되고요. 이렇게 풍부한 체험과 유익한 체험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8월까지 전동차 운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추가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천장 붕괴 사고로 운영이 중단됐던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가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마감재가 떨어졌던 무대 천장은 말끔하게 수리됐습니다. 또 정밀 진단 과정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지적됐던 조명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됐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운영이 중단됐던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가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네, 당시 무대 천장 탈락된 부분을 다시 안전하게 보강 수리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명이 있는데 그 조명을 LED 조명으로 천장에 이제 완전하게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리랑 시내센터는 갑작스런 휴관으로 한 달간 상영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연달아 상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25일까지 애니메이션 벼락치기란 주제로 뽀로로와 터닝맨 카드 등 최신 애니메이션 영화 6편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영화 관람료는 한 편당 5,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입니다. 또한 독립영화 전용관에선 성적 소수 문화인권연대인 연분홍치마의 특별전이 마련됩니다. 22일부터 3일간 연분홍치마가 제작한 독립영화 3편이 상영됩니다.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 공동전범과 게이를 주제로 한 영화 종로의 기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엔 감독이 게스트로 나와 관람객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리랑 시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과는 달리 초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치구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두고 관할구청과 조합 측의 공방이 한창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이곳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이 준비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현재 사업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용 권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소유권 확보나 지상권 설정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토지주들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 사업 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 측은 사업 부지 총 46필지 중 40필지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매 계약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입장. 하지만 구청이 유효 기간이 없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축물을 영원히 사용하는데 토지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원천적인 권리 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토지 사용 기간이 도래되면은 사용권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 되는 것 때문에 조합 설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그게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조합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기한이 없는 토지 사용 승낙서는 곧 토지 처분과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소유권 100%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는 건 과도한 행정적 처사라는 겁니다. 건축물은 무한한데 토지 사용이 유한하다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소유권 100%가 안 됐으니까 사업 승인을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논리로는 맞는데 조합 설립 인가 단계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건축 행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합 측은 구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구청과 조합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사업의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제도 서울 곳곳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불협 화음들 전해드렸죠. 정부가 다시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여기저기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이번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